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주식 초보분들이 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만 보게 되면 주식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 교육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캔들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캔들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 이평선, 즉 기술적 분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짧게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출근길이나 퇴근길, 점심시간 뭐 이때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 주식 기초 강의 1강 캔들의 형성과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대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캔들의 형성과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캔들은 매수와 매도, 이 결과물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을 이따가 좀 볼 거지만 양봉의 캔들과 음봉의 캔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시초가보다 상승을 하게 되면 양봉, 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의 캔들의 모양이 좀 만들어지게 되고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음봉, 즉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캔들의 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들은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캔들의 크기가 크냐 아니면 작냐, 윗꼬리가 많냐 높냐 아니면 아랫꼬리가 크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해 있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결국은 캔들의 크기가 클수록 변동폭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참여를 했던 참여자들이 심리를 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랫꼬리가 길게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나오죠? 윗꼬리는 매도세, 중요한 겁니다. 윗꼬리는 매도세다, 판 거다, 판 물량이다, 매도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랫꼬리는 매수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나왔죠? 별표. 캔들은 시초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 동시효과가 딱 지나고 나서 시초가가 땡 하고 나면 출발한 그 가격부터 해서 올라가면 양봉, 빠지면 음봉, 이렇게 체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의 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봉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음봉이에요. 저도 이 음봉은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시초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 종가가, 이게 종가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양봉의 모습들, 시초가보다 높으면 양봉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윗꼬리가 있죠. 이 윗꼬리는 고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꼬리, 이 저점 자리 때 여기가 그날 당일의 저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양봉, 시초가보다 높으면 양봉, 그 다음에 시초가보다 낮으면 음봉이 되겠죠. 음봉. 그리고 시초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종가가 되는 거고, 저가와 고가는 똑같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윗꼬리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 윗꼬리는 매도세, 매도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저가, 이 아랫꼬리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캔들의 색깔과 윗꼬리와 아랫꼬리, 이 부분들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대양봉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대양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캔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금 뭐 이상한 길게 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프닝 화이트 마루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참 쓰잘데기 없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게 되면 아랫꼬리 있는 부분들, 요건 또 클로징 화이트 마루보즈라고 하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마루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15%였었단 말이에요. 15% 정도 됐을 때 7% 이상 올라간 캔들의 모양을 장대 양봉으로 좀 했는데 요즘에는 30%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 이상만 올라가도 장대 양봉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이런 캔들의 의미만 있다. 근데 결국 이 화이트 마루보즈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장대 양봉이구나. 이게 마루보즈라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대 양봉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참여자들이 강한 매수세로 매도세를 압도한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시초가 땡 하고 시작을 했어요. 주가의 흐름이죠. 주가는 계속 등락을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고가의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캔들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해석을 하는 부분들은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캔들의 모습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나 또는 종목에 있어서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캔들의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기술적인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꼭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의 캔들의 모습을 보인 그런 종목군들을 항상 검색식으로 찾아요. 왜냐하면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턴 검색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거래량 증가 시에는 신뢰도가 상승한다라는 거. 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다음 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러한 캔들 하나 자체가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캔들 하나만 놓고서는 부족하다. 이평선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대 양봉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삿대질하고 있죠. 삿대질하고 있는데 이거 원래 편집하려고 했는데 저희 PD가 이걸 안 했어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촌스럽대나? 근데 이거 괜찮지 않나요? 어찌됐든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을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도 다시 움직여주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거 잠시만 좀 지울게요. 이게 보니까 담배 가구라는 게 좀 괜찮더라고요. 자, 장대 양봉을 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날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대 양봉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 좀 나왔죠. 이걸 소위 말해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 시도를 하고 한마디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들 보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장대 양봉의 모습을 그려 놓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중요해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쪽도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거래량까지 동반되는, 거래량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거래량까지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 그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차트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차트예요. 이 부분들도. 이것도 화살표로 했는데 촌스럽다고 다 없애준다고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는데 장대 양봉을 그렸죠. 소위 말해서 눌림목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을 그렸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왔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내가 주식을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세요. 쭉 관심 종목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다음날 주가의 흐름들 혹은 일주일 뒤에 주가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것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쯤은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칙칙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얘기. 장대음봉이에요. 장대음봉은 똑같죠. 장대 양봉하고. 블랙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블랙. 기분 더럽죠. 블랙. 클로징 블랙 마르보지 이 부분들을 윗꼬리가 달린 캔들의 모양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대음봉은 그냥 블랙 마르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없는 거. 그러면 아랫꼬리가 있는 부분들은 오프닝 블랙 화이트 마르보지라는 캔들의 용어예요. 이게 이름입니다.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장대 음봉 요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장대 음봉이 뭐였죠? 매도세죠. 매도세. 압도적인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 사람들이 겁나게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 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은 안 좋겠죠. 왜 안 좋은지는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 음봉도 마찬가지로 형성되는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강한 매도세로 매수세를 압도한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땡 하자마자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종가가 땡 하고 형성이 됐죠. 요 부분들을 캔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등락은 있었지만 하루에 대한 캔들의 모양새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걸 더 세세하게 쪼개보려면 뭐 30분 봉을 보든 1분 봉을 보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루를 기점으로 하게 된다라면 캔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는 것보다도 캔들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종가까지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시장이나 또는 종목에 있어서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발생을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투매 나올 때 있죠. 그때 막 장대봉 쫙 나오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많이 빠지고 있는 주식을 매수를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 부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라면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라는 거. 장대 양봉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대 양봉은 추가적인 상승, 그다음에 장대 음봉은 추가적인 하락. 그 부분들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장대 음봉도 어떻게 되는가 한번 주의를 보자고요.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신뢰도 면에서는 높다라고 했을 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다행히 늘어나지가 않았네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장대 음봉으로 밀리는 것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한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곡정권역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그죠?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3일 밀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또 있죠. 고점권역에서 밀려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닥권역에서 나왔을 때는 반등도 그만큼 빨리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캔들 하나만 놓고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건 나중에
총 정리를 또 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장대 양봉이냐 장대 음봉이냐를 보는 거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말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장대 음봉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렸다 급반등이 좀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개파락을 출발했다라는 거. 이게 10%가 넘습니다. 하락률이. 웬만해선 다 손절하겠죠. 그죠? 고점권역에서 나왔을 때도 장대 음봉이 좀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재수없이 여기에서 한 방 두들겨 맞게 된다라면 깊이 빠지겠죠. 여기서부터 이 자리대까지가 약 13,000원대여서 지금 10,000원 정도 때까지 나왔으니까 약 한 22%가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온 거죠. 결국은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 시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따라 들어가지 말자, 매수하지 말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 매수를 많이 해요. 그 부분들이 실패를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그런 부분들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음봉, 낙폭과대 이런 종목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매에 대한 습관이나 스타일 이 자체를 바꿔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장대음봉, 장대양봉 이 부분들 첫 시간을 교육을 했고요. 다음에는 아마 다른 캔들의 유형들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많이들 공부해 주시고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